5월 8일 수요일 5분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과정에서 회의를 하고 당연히 기록을 남겼겠지요. 그런데 계속 정부 말이 달라지고 있어요. 법원이 모레까지 회의록을 포함해 의대 2,000명 증원 그리고 배정과 관련된 근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처음엔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복지부는 며칠 뒤에 의결기구의 회의가 아니라서 회의록이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이튿날에는 다시 회의 결과를 정리해 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결국 의대 정원에 대한 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했습니다. 민심 청취 운운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애초엔 왜 없앴을까? 민정수석이 사실상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 인사권을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까불면 좌천시킨다. 이런 메시지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민정수석 부활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과 가족 수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인데요. 또 하나는 수사정보 수집을 통해 국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한 검사 출신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보 경찰을 활용한 캐비넷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가졌는데요. 이웃 주민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함성득 교수와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물밑 조율에 나섰다고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임혁백 교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공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작됐다. 여권 개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유력 여권 주자를 배제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꼬드김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지 이재명 대표는 총리와 비서실장 추천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대통령은 탈당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라. 보수 괴멸시키려고 온 민주당의 트로이 목마냐 라는 비판글이 수백 개 올라왔습니다.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입니다. 라는 게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입니다.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 말인데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원석 총장은 진심으로 이러는 것일까? 검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은 이원석 총장으로서는 총장 임기 동안 권력형 수사는 하나도 못 건드렸다라는 꼬리표를 달고 떠나는 게 대단히 치욕적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윤석열과의 약속 대리연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2014년 4월 7일은 윤승주 일병이 선임병 여럿에게 온갖 괴롭힘을 당하다가 최후의 일격을 맞고 쓰러진 날입니다. 군대에서는 맞아 죽은 게 아니라고 냉동만두를 먹다가 질식해서 숨졌다고 했지요. 윤승주 일병 유족이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는데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을 보며 같이 싸워주는 헌병대장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기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군은 허술한 구멍을 잘 이용한다. 감시 안 하면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라고도 했습니다. 유족이 자기 가족의 살인 피해를 입증해야만 하는 비극은 이제 그쳐야겠지요. 한편 한겨레는 최수근 상병이 사망할 당시 같이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장병의 편지를 실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라파 검문소에 탱크를 투입해 압박에 나섰고 하마스는 이스라엘 공격이 계속되면 인질을 석방할 수밖에 없다며 맞서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라파 진격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가자 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협상을 카이로에서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까요? 한편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미국 대학가의 시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